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텐데요. 그런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업을 나눔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을 정리해 보면서 학생들에게나 동료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의 체육교사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무엇을 배웠으면 좋겠는지도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나는 어떤 체육교사이고 싶은지 이렇게 생각의 흐름대로 적어보다가 제가 특히 관심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수업 속에 장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계속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저를 돌아보고 또 방향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저는 수업 나눔을 할 때 수업을 설계하게 된 그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 먼저 나눠보고 싶은데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했었던 저희 수업들이 비대면, 비접촉 이런 건강단원이나 도전단원이 주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학생들이 팀으로 스포츠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경쟁단원 수업이 많이 위축된 것 같아서 올해는 마스크를 쓰고도 그렇게 격렬하지 않고 신체 접촉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네트형 경쟁을 계획하던 중에 빅발리볼을 알게 되었고 배구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경기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종목을 선택하고 리그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수업을 계획할 때 기대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도 배우고 경기에 몰입하면서 어느새 땀을 흠뻑 젖어 있는 모습들도 기대합니다. 그리고 팀원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알려주는 모습도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포지션과 역할을 성실하게 지켜서 행하는 모습처럼 스포츠를 통해 우리가 바람직한 모습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실제 모습 속에서 때로는 승부에 과열된 모습 속에 몇몇 학생들은 실수하거나 운동 능력이 낮은 친구들에게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비난받은 학생들은 불쾌감을 느끼면서 위축되어서 더 실수하기도 합니다. 처음 기대했던 그 수업의 모습과는 달리 상처받는 학생들이 생기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차갑게 얼어붙는 그런 분위기들을 경험한 적이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체육 수업에서 학생들이 기능적인 배움이 조금 덜 되더라도 긍정적인 말이나 행동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로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런 분위기 안에서 각자가 경험한 소소한 배움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수업 설계할 때 주된 관심을 갖고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나름 분석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렇게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학생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무기력 유형의 학생인데 우리 보면 수업하다 보면 보이시죠? 의욕이 없고 움직임 자체가 적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학생들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승패 민감형 학생이라고 유형을 분류했는데 경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또 실수하거나 잘 못하는 친구들에게 비난하고 질책하고 또 거칠게 심판에게 대들거나 항의를 하는 모습의 유형의 학생. 그리고 남탓형 학생은 어떻게 팀 편성을 해도 불만을 갖고 자기 팀을 탓하거나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베타주의형 학생은 자신의 팀이 아닌 다른 상대 팀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말을 하거나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유형의 학생들을 분류를 해봤는데 이 네 가지 유형의 학생들 모두 개인적인 기질이나 성격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습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기력 유형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청소년기의 심리적인 이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교사가 좀 수업에서 과제 난이도를 다양하게 하는 것과 같은 좀 소소한 관심들이 좀 필요해 보였고요. 그리고 승패 민감형 학생 같은 경우에는 승자 독식의 어떤 게임 문화가 학습된 결과가 좀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경쟁을 통해 동기부여하는 방식도 우리가 많이 누적이 됐고, 그리고 프로스포츠나 뭐 이런 승점 체계와 순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들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탓 베타주의형 같은 경우에는 팀 편성과 관련되어서 늘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 특정 학생과 같은 팀이 되고 싶다거나 특정 학생과 다른 팀이 되고 싶은 그런 등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차가워지는 수업 분위기와 문제 상황에 대해 고민하면서 의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장치는 팀 편성과 관련된 전략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모든 구성원이 같은 팀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되면 팀에 대한 불만이나 오랜 기간 같은 팀으로 편성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문제들이 조금 부드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경기 결과나 팀 편성에 대해서 민감했던 그 에너지들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움직임과 플레이 하나하나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름은 원팀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팀 편성 전략 이름을 지어봤고요. 이 사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4개의 기초 공동체 소그룹을 편성을 합니다. 4개,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그리고 리그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2개의 소그룹이 연합돼서 한 팀이 됩니다. 청팀, 홈팀으로 이렇게 2팀씩 연합해서. 그리고 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소그룹들과 다 연합이 되어 보는 거죠. 그래서 리그 경기가 끝날 때 결국에는 모든 소그룹이 같은 팀이 되어보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원팀이 되어본다. 이런 의미에서 원팀 전략을 하고 전략을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부드럽고 에너지가 오히려 경기에 참여하는 데 더 집중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치는 말의 표현과 방법을 통한 전략인데요. 제 생각에는 말에는 엄청나게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힘이 긍정적인 힘일지 부정적인 힘일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들이 모여서 분위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낯뜨겁고 얼굴이 화끈거리더라도 학생들 입에서 의도적으로 막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들이 오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테면 뭐 어떤 상황에서 경기 중에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뭐 다시 해보자, 실수했을 때 다시 해보자, 화이팅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 곳곳에 평가로 계속 연결을 지어봤어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소소하게 이렇게 평가랑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점수를 주는 수준이 아니라 점수를 부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선생님이 어떤 것을 추구하시는구나, 어떤 것에 가치를 두시는구나라는 것을 학생들이 잠재적으로 느끼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기 결과로 이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경기 기능이 우수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비난하는 말들은 우리한테 안 좋은 거구나. 점수에 해가 되는구나. 그리고 격려하는 말들은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여러분 친구들하고 서로 비난하지 마세요. 욕하지 말고 서로 도와주면서 격려하는 말들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평가 내용을 보고 안내받고 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대부분 입에서 나옵니다. 그럼 학생들끼리 비난하거나 눈치 주는 게 아니라 실수해도 비난받지 않을 안정감을 느끼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화이트보드판을 이용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데 먼저 언어 사용과 관련된 경기 예절, 수업 예절을 점수화하도록 합니다. 뭐 여기 보면 상호 인사, 팀 구호 외치는 거, 박수, 환호,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또는 질책, 비난, 욕 뭐 이런 것들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할 수 있게 예절 기록원들이 누적하고 기록합니다. 학생이 직접 작성하고 화이트보드 칠판에 모두 볼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본인 팀의 기록을 체크하고 기록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기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화이팅을 외치고 때로는 실수했을 때 괜찮다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계속 유도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끔씩 이렇게 돌발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욕이 튀어나오거나 이런 학생들에게 기록원들이나 선생님이 제가 비난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는 모습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평가와 관련된 또 다른 장치인데요. 경기를 통한 승패만 평가에 반영된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까 승자독식 이렇게 학습됐던 것처럼 아마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학생들에게는 학습될 것 같습니다. 교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인 교육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경기 예절도
경기 예절 점수도 그날의 리그 경기 점수에 경기 승패와 합산하여 경기 반영이 되도록 결과 점수랑 이원화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표현이 20개 이상이면 예절 점수 상, 10개에서 19개면 중, 10개 이하면 부정 표현 3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상중하 점수를 부여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여하는데 상은 3점, 중은 2점, 하는 0점 이렇게 하고, 그날 경기에서 이기면 3점, 이기면 2점, 지면 1점을 줍니다. 이렇게 일단 경기에 지더라도 1점을 받게 되면서 그날 경기에 대한 점수를 6점을 얻게 될 수 있는데, 경기에 지고 예절 점수를 상을 받으면 그날의 경기 점수가 4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에 이기더라도 예절 점수가 하면 그날의 경기 점수는 3점이 되는 거죠.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경기 승무패만큼 경기 예절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경기 예절이 기준에 많이 못 미치게 되면 경기에 진 것보다 더 손해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평가 방식을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 잠재적인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스포츠 리그 평가 방법에서 승점에 따른 순위로 1위 A, 2위 B, 3위 C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순위에 따라 차등 점수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모두 A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모두 경기에 지더라도 경기 예절을 매 경기 상을 받으면 최소 B 이상 받을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 모두 경기에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했던 평가 방식과 달리 경기에 지더라도 매 경기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실수에도 비난하지 않았던 그 분위기의 수업에서 경기 자체에 더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학생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평가에 주체적으로 참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예절 기록, 그 다음에 심판 자격 점검을 통해서 심판도 보고, 그리고 경기 득점과 관련된 기록도 하고, 직접 선수로도 참여하고,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로테이션 하면서 스포츠에 대해서 더 넓고 다양한 의미로 더 넓고 다양한 시각으로 스포츠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 계속 동기부여하는 것도 이렇게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배울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크게 평가를 4가지로 평가를 했는데, 첫 번째 블렌디드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리듬 발리볼 트레이닝을 영상 평가로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능, 그 서브 리시브와 심판부와 관련된 개인 평가로 진행을 했고요. 이게 핵심인 리그 경기에 대한 평가는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경기 승무패와 경기 예절을 이원화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 모두가 다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상대 점수가 아니라 절대화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태도와 관련된 연습과정 성실성과 관련된 점수도 이렇게 해서 4가지 평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이런 수업 현장의 모습들을 좀 사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화이트보드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리고 선수들이 이렇게 그 기록에 막 파이팅을 하거나 뭐 이렇게 관찰하고, 경기 예절 기록 체크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누적해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학생들이 얘들아 뭐 화이팅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그 분위기에 맞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심판 수신호 이렇게 직접 심판 진행도 학생들이 직접 운영을 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화이트보드판에 전체적인 결과를 매 시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뭐 누적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화이트보드판을 활용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나눔을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학생들이 실수해도 눈치 보지 않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도록 그런데 주안점을 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고민했던 것들을 의도적인 장치로 원팀과 팀 편성 전략과 그리고 경기 결과를 이원하는 평가 방식을 통해서 잠재적인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 억눌려 있고 소외되고 무기력했고 위축됐고 주춤했던 학생들이 조금씩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존감도 좀 높아지고 자신감도 좀 생기고, 그런 변화를 조금씩 저도 보고 학생들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의도적인 장치들, 징검다리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화려하고 멋지지 않아도, 거대하고 거창하지 않아도 소소하고 작은 생각들이 담긴 그 징검다리들이 모여서 우리가 의도하고 바라보고 기대했던 그 모습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행동의 변화가 있도록 관심을 갖고, 그 관심과 작은 결과들을 의도적인 그런 어떤 장치들로
수업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